지금이 6시쯤 됐으니까 4시간 뒤 오늘 밤 10시가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20곳의 공천 결과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발표를 앞두고 일단 본인 꼴찌 받았다라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당에 잔류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갤다들의 비판 목소리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러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온 건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의원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당대표하고도 얘기 안 할 수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할 수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나와 윤영찬! 선생님 여기 나가! 어디로 함부로 와?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집내야! 어딜 감히 이재명 뒤통수에 칼 묶어서 어디로 와 여기! 나한테 못 빼겠어. 난 지금 해야 되겠어! 본인이 점수 꼴찌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 저기 보면 그런데 일부 개딸 의원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지만 저렇게 박용진, 정봉주 혹은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수박 혹은 좌표 찍기에 마지막까지 열을 올리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 스스로가 공정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비명계 의원들은 저런 이제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이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그러나 저런 현상은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늘 저런 현상이 있어왔고 특히 그중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개딸들을 표현할 때 늘 강성 지지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적인 지지층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 사람들은 결집력도 강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생각을 SNS나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이런 경선 과정에 전부 다 친명들이 지금 포함돼 있어요. 저 친명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아마 그렇게 또 표를 찍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결과도 아마 저 개딸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공천 파동 왜냐하면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가 공천 파동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 공천 잡음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강북을 박용진, 정봉주, 이승훈, 서울 은평을의 친문 강병원 대 친명 김우영. 특히 아까 비례 출신 이수진 의원은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 던지면서 아까 보니까 윤영찬 의원의 그 사진에 보면 저렇게 뿌옇게 처리해서 색깔이 바래지게 만들기도 했고 남양주의 김한정, 김병주, 이인화, 군산의 신영대, 김의겸, 특히 뭐 김의겸이 오랜만이네요. 여기 또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까 허민 기자님, 네.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일단 실제로 점수가 깎인 데다가 여론조사에서도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위력을 발휘했을 경우 이들의 향후 행보 혹은 뚜껑을 열어봤을 때 결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지금 김한정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오죠. 그리고 한 20여 군데 공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들의 이제 공통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또는 20% 이내 들어서 페널티를 세게 받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친명 또는 찐명으로 통하는 그러니까 후보들과 이렇게 경쟁을 벌이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굉장히 의정활동 평가가 좋았던 이제 박용진 의원 그리고 또 친문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제 윤영찬 의원 성남 중원에 이수진 비례의원이랑 찐명의 비례의원이랑 같이 붙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은평을의 이제 강병원 의원에 대항해서 이제 경선을 벌인 이제 김우영, 찐명의 김우영 후보 이런 데가 아마 이제 관심 지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로 얘기해야 되는 이제 박준택, 조상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정사가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최병무 선배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명심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명에 도전하는 이 찐명 또는 친명 후보들이 대부분 저는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탈락을 할 경우에 일단 선거법상으로 다른 지역 가가지고 출마하지 않는 이상 뭐라 그럴까 이제 다른 당을 옮겨서 뭐 이렇게 무소속으로 옮겨서 이렇게 출마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자기 거취에 굉장히 그 제한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서 뭉친 이게 집단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깃발이 좀 희미합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미래 이 대통령 후보로서 미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이 깃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서산에 진 태양이죠. 깃발이 될 수 없죠. 그럼 여기 얘기하는 박용진 의원, 뭐 친문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윤영찬 의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과연 또 새로운 어떤 모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깃발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약하다 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상당히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비명 대 친명의 공천 결과도 결과지만 이 부분 박균택 후보, 조상호 후보 둘 다 이제 변호사고 대장동 변호인들로 잘 알려져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하기를 이거 거의 변호사비 대신 내주는 대납 공천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러 당내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약간 억울한 좀 측면이 있는 게 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금천 지역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천구에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제가 출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뭐 조상호 후보, 박균택 후보, 이윤택 후보 모두 지금 이른바 현역 의원들이 친명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역 친명 대 원외 친명 이렇게 이제 경선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변호인단 뭐 이렇게 뭐 그 변호사비 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장은 너무 나간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마 오늘 밤 민주당 뒤숭숭할 수도 있고요. 뭐 당시 항상 공천 작업이란 게 시끄럽게 말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다만 이번에 특히 윤영찬, 박용진 의원 같은 이제 비명계에서 목소리가 컸고 본인이 꼴찌임을 스스로 공개했던 인물들의 경선 결과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